예, 이 내용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가 하나 더 있는 게 영업권 평가입니다. 자, 고냥이 대표님의 회사는 주식회사 어쨌든 그 뭐 동물원 주식회사는 법인전환을 할 때 영업권 평가를 하지 않았어요. 현재 아까 가지금이 3억 정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업권을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영업권 평가 가액이 최소 한 4억에서 5억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4억에서 5억 정도의 영업권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받게 되면 가지금이 발생 안 했을 수도 있다라는 정도만 그냥 과거 거기 때문에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법인전환 하실 때도 조금 더 정확하게 꼼꼼하게 챙겨서 하셨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셔서 지금 현재 가지금 부분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지금에 대한 건 뒤에 가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액션을 하실 때는 그때 같은 실수를 하지 말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셔서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우선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업권 평가 부분은 우리가 이런 어떤 개인 사업자에서 법인을 전환할 때 그때만 평가를 해서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는 할 수가 없어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기회라는 건 거죠. 그럼 어떤 부분으로 되는지를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평가 방법은 뭐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건 이제 보충적 방법이라고 해서 일반 세무사님들이 평가하는 방식이고요. 뒤에 예시로 또 나와 있는 거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방식들을 예시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그럼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그 영업권 평가 부분은 제가 어쨌든 개인 사업자에서 영업권을 평가했다. 영업권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우리 권리금이라고 얘기 들으시죠? 보통 뭔가를 사고 팔 때, 식당을 하다가도 권리금 받고 판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권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시설 권리금, 하나는 영업 권리금. 시설 권리금은 실제적으로는 영업권이 아니고요. 영업 권리금이라고 하는 뭐 목이 좋다던가 뭐 단골 손님들이 많다던가 그 맛에 대한 어떤 노하우가 뭐 어쨌든 잘 녹아 있다던가 그에 대한 가치 부분을 얹어주는 거잖아요. 권리금으로. 그 부분이 영업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내가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부분들은 내가 회사에다가 어쨌든 영업권을 넘기고요. 회사는 그 영업권을 회사의 자산으로 잡고 5년 동안 상각을 해요. 5년 동안 비용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법인 입장에서는 그 5년 동안 상각하면서 비용이 떨어지겠죠. 떨어진 만큼 세금이 줄겠죠. 그 효과가 있고요. 제가 그 어떤 영업권을 판 대가로 받아온 그 영업권에 대한 수익 부분은 기타 소득으로 우선 과세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제가 강의를 보통 밖에서 하면 이제 강의료를 받잖아요. 강의료를 받으면 그 강의료에서 기본적으로 어쨌든 뭐 세금을 다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여기는 70%를 비용으로 잡아줘요. 영업권에 대해서는. 왜? 그동안에 내가 그 영업권을 만들기 위해서 고생했던 거를 비용으로 잡아준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1억이라는 어떤 영업권을 평가를 해도 70% 빼고 30%인 3천만 원만 제 소득으로 잡힌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기타 소득세 20%, 지방세까지 22%만 어쨌든 내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걸로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타 소득은 분류과세가 아니거든요. 자, 자꾸 이야기가 다른 글자들이 나오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추후에 제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으로 다시 계산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영업권 부분과 관련돼서 내가 세금 혜택을 보려면 영업권을 매도해서 내가 받아오는 그 시점과 내 소득의 어떤 구조를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 같으면 조금 어렵기는 한데 개인 사업할 때 돈 얼마 안 가져왔었잖아요. 그쵸? 내가 법인전환 할 거라고 한다면 그해 소득을 미니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쵸? 방법들은 다양한 방법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최소한으로 좀 낮춰놓자. 그리고 나서 영업권 관련돼서 어쨌든 매도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법인 입장에서는 그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바로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이 이제 전환해갖고 설립을 했는데 바로 지급할 여력이 없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미지급금으로 계상을 해놓고 어차피 회사 운영하면서 이제 은행 거래가 더 원활하게 되면 이제 돈을 파이낸싱을 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줄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하되 어찌됐건 소득세는 기타 소득 정도 수준에서 머무를 수 있도록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생각보다 세율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을 더 드릴 부분이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어쨌든 전환을 하는 건데 어떻게 했느냐면 우선은 설립 입자가 94년도였는데 2000년도 6년 지나고 나서 했고요. 유기농 사료 제조업이고 잔역에 아까 가업 승계를 하겠다고 했고 건물 시가는 20억 정도 상당 보유해서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세무상 영업권 평가액은 5억 정도 나왔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넘겼어요. 자, 그래서 법인 전환 방법은 부동산이 있으니까 현물 출자 아니면 부동산이 있으니까 세가면 포괄 양수도로 가는 게 맞았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는데 우선은 세가면 포괄 양수도로 갔어요. 현물 출자는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떤 비용들이 많이 드니까요. 자, 무동산 명의를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 시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이 발생하므로 어쨌든 실익이 있음 됐죠. 이렇게 해서 그냥 얘기하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뒤에는 기본 재무정보 나와 있죠. 그리고 감정 모의 평가, 뭐 value of operation, 터미널 밸류 두 개 더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나오는데 터미널 밸류를 어떻게 계산한다? 뭐 CAPM 뭐 이런 것들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 복잡해지죠. 이거 여러분들 하실 거 아니죠? 간평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셔야 되는 상황에 회사에 대한 이름만 알려주시면 제가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예, 여러분 하실 거 없어요. 여러분들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지 계산 같은 건 여러분들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머리 나빠지고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뒤에 있는 부분들은 평가 방법과 관련된 거를 예시를 그러니까 뭐 그대로 다 해놨어요. 더 궁금하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 저한테 와서 배우세요. 네, 다 알려드릴 테니까.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이 끝났어요. 자, 이거 다음 넘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어렵지가 않아요. 개인 사업을 하다가 내가 회사를 좀 규모 있게 가져가야 되겠고 대외적인 신용도도 좀 높이고 원활하게 만들어야겠어 라고 하면 법인 전환을 결심하게 돼요. 뭔가 세무검증제도에서 내가 막 이렇게 하는 것들도 귀찮고 뭐 어쨌든 나는 법인으로 가서 개인 사업자에서 세무검증제도에 걸릴 정도가 되면 뱀의 머리예요. 뱀의 머리가 법인 전환하잖아요. 그러면 용의 꼬리가 돼요. 거의 법인 입장에서는 법인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작은 회사예요. 국세청의 어떤 시선에 들어오는 회사는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쵸? 우리는 우선은 비는 줄 피하고 조금 이렇게 조심성을 갖기 위해서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외적인 거래 관계도 훨씬 더 원활하게 가져갈 수 있고 또 이 대표님은 경영권을 승계해서 가업 승계할 마음도 있기 때문에 법인 형태가 훨씬 더 안정적이다. 자, 개인 사업을 하다가요 내가 죽었어요. 가업 승계 어떻게 해요? 야, 네가 이거 장사 계속해. 할 수 있죠. 거래처하고 뭐 관계는요? 계약 관계는요? 신용 관계는요? 은행 대출은요? 안 돼요. 법인으로 되었었을 땐 법인과의 거래 관계고 법인의 주주만 어떻게 보면 지배력만 갖게 되면 승계가 바로 이루어져요. 능력은 그 다음 문제인 거고. 그쵸? 자, 그렇게 해서 법인 전환을 하는데 영업거리라는 거를 평가함으로써 내가 가져올 수 있는 실익이 있다면 평가를 하자. 평가하는데 그 영업권 부분도 세무상으로 우리가 보충적 평가 방법이 있다, 단순하게. 아까 있었죠. 그리고 간평사를 통해서 더 제대로 평가하는 방법도 있다. 간평사 평가 방법은 중간에 그 가정치가 많기 때문에요. 원하면 20에서 30% 정도 보충적 평가 방법보다 높게 만들 수가 있어요. 높게 만들고 싶으면 높게 만들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낮게 만들고 싶으면 낮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에 선택권들도 있다. 그거는 회사 상황과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계속해서 가업 승계를 하고 갈 게 아니라면 굳이 법인 전환 안 해도 돼요. 그죠? 두 번째, 계속 가진 않지만 앞으로 20년 후에는 이 아이템이 진부화돼서 회사는 문을 닫아야 될 거라고 한다면 그래? 지금 현재 당장에 한 몇 년 동안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또 법인 전환을 해서 그 소득을 잘 분산시켜서 빼오고 회사 자체의 가치를 떨어뜨려 줘야 돼요. 뒤에 가서 또 얘기 드릴 부분이에요. 회사 가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요 나중에 상속세 폭탄을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쵸? 그 부분들을 해소하는 거는 이제 뒤에 부분에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법인 전환 여기까지 하고 어때요? 법인 전환 생각보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쵸? 네?
자, 10분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갈게요.